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기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사드리죠. 지금은 수급이 깡패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에 이제 뉴스 하나 볼까요? 제가 이제 촬영하고 나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삼성 SDI가 BMW에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고 하네요. BMW에서 요청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여기 밸류 체인들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원톤형 배터리 대상이랍니다. 합작사도 설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BMW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썼거든요. 사각 각형 배터리를 썼는데, 이걸 갖다가 삼성 SDI가 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21700이라고 규격이, 여기 21700은 지름이 21mm 그리고 높이가 70mm. 이거 대충 감이 오시죠? 딱 높이랑 이게 바통 같은 그 정도, 뭐 그죠? 그걸 만드는데 합작사 설립 등의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삼성 SDI는 헝가리에 공장을 세웠고요. LG 화학은 폴란드에 대규모 투자해서 공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이 이제 BMW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의 중장기 투자 계획도 좀 수정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마련하거나 또 신규로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같이 따라간 회사들이 일단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그게 어디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상신 EDP랑 신흥 SEC, 걔네들이 또 좋겠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을 마련해야 되니까, 구축해야 되니까 또 생산 라인 구축할 수 있는 회사들. 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TCC 스틸 같은 경우, TCC 스틸이 원료를 먼저 상신 EDP에 납품하고 상신 EDP가 만들어서 다시 삼성 SDI에 납품을 하잖아요. 깡통을. 그렇게 되면 이제 TCC 스틸까지도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봐주셔야 돼요. 좀 요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TCC 스틸 계속 오늘도 좀 또 쓸어 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신흥 SEC 커버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해서 신흥 SEC하고 상신 EDP에 작년 재작년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재미도 못 봤지만 또 이게 얘네들이 딱 단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좀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사람 단점이 이 거래량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좀 돈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좀 던지면은 이게 몇 프로씩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쪽인데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장기로 하실 분들은 거래 대금 크게 상관없겠지만, 단기로 좀 트레이딩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 좀 많아야지 좀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쉽고 들어오기도 쉽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종목, 신흥 SEC랑 상신 EDP가 거래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빠져나오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쪽은 거래 안 하고 있고, TCC 스틸 쪽으로 좀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계속 봐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변함없이 LG 화학하고 삼성 SDI 다 좋았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깡패다 종목 보기 전에 투탑 먼저 볼까요? 투탑 코롱인더는 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20선 정도에서 한번 또 다시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아기업은 뭐 너무 날아가고 있어서요. 저도 뭐 이제 언터처블입니다. 언터처블. 이거는 이미 잡을 수 있는 그 매수 포인트를 안 주고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도 투데이 탑픽에서 뽑았는데 비를 못 잡았더라도 날아가니까 기분은 좋네요. 지누스 같은 경우는 흐름 계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5일선 공략하면 되겠죠. 아모레퍼시픽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가격이 안 왔습니다. 내일부터 저도 잡을 생각입니다.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 많아요. 텔레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밑에 시초값도 제가 잡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쭉 잡혔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잡을 생각입니다. 어저께 수급이 깡패다 종목 중에서는 오늘도 LG화학부터 시작해서 다 좋았어요. 흐름 다 좋고요. 녹십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되도록이면 올해는 안 하려고 해서, 원래 얘는 가격이 와도 저는 안 할 생각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 아직 가격이 안 왔고요. 하나기술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가격대
체크해드렸죠. 71,000원, 73,000원 요 사이에서 5일선 기다리다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얘도 이제 또 턴키로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또 수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SK가 얘가 문제인데요. 제가 SK가 원래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원래 이 회사가 지금 여러 군데 지주 회사로서 또 투자 회사로서 굉장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하는 크랩에도 지금 그 대박도 터지고 해서 좋은데 또 그거와 별개로 주요 투자 목적이 SKT 오늘 SKT가 이제 뭐 분할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SK가 올해 안에는 합병을 하지 않는다고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주요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훼손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늘 2%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이 주주분들은 뭐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너무 뭐 이제는 빠이빠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주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어플로는 60선 잘 지키고 있죠. 좀 오늘 뭐 그저께 한 10% 정도 급등했으니까 왔다가 한 7%에서 마감했으니까 오늘도 이 정도에서 20선과 60선 사이에서 좀 놀다가 5일선 기다려주고 또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넷마블은 계속 좋고요. 넷마블은 뭐 카뱅 얘기도 있고 또 신작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넷마블은 지금 넷마블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계시거든요. 넷마블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게 노란선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노란선 바깥으로 있을 때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지도 말고 뭐 팔지도 마시고 가만히 있다가 보유자분들은 볼린저 밴드 안 종가상입니다. 장중에는 원래 들락날락해요. 종가상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탁 들어오는 날 2분의 1을 파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나가버리면 그 판 걸 갖다가 다시 잡으면 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고 일단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종가상 들어오면 반 팔고 5일선 깨지면 반 팔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가상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5일선 안 깨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넷마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아마 수익을 극대화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동화는 아까 얘기 말했고요. 휴젤은 오늘 60선에서 잘 쉬어주고 있으니까 60선하고 막 걸려 있으니까요. 뭐 올라가길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자 코렌텍하고 신세계 푸드가요. 오늘자 건데 기간 매수 시계열 상위에서도 쭉 보면 뭐 우리 우기투 같은 경우는 뭐 그 비트코인이 워낙에 강세기 때문에 올라가고 전부 다가 지금 뭐 굉장히 과열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매도하고 나올 그런 종목들이고 동방이 이제 그 조금 살아났는데 이거는 이제 잡주스러우니까 이건 냅두고요. 저만 하면 됩니다. 신세계 푸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관하고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연기금은 뭐 어저께 들어왔다가 너무 나갔지만은 상하펀드 계속 투신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 얘가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구내식당 그거 운영업체로 이제 낙점이 된 거예요. 신세계푸드는 아시다시피 신세계 그룹에서의 모든 그 외식 사업하고 이런 구내식당 같은 그런 거 급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게 급식 사업이 의외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내 가지고 오늘 급하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렌텍이라고 있습니다. 코렌텍이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지금 기관들하고 외인이 좀 들어왔는데 코렌텍은 이제 코엔텍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렌텍은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인공고관절 같은 거 만드는 이제 헬스케어 쪽 회사예요. 요건 제가 밸류에이션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도 한번 지켜만 보려고요. 나머지들은 다 대부분 굉장히 그 과열권이라서 들어가다가는 콱 물릴 수가 있어서 요 중에서는 요 코렌텍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도 상승 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코렌텍 정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가격 차트 보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코렌텍 같은 경우는 오늘 14% 정도 올랐는데요. 만약에 뭐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거래대금 좀 터져갖고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하고 좋은 종목 많으니까 굳이 뭐 위에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요. 2만 원 한 200원 정도, 2만 200원 정도 내일 눌림을 준다면 2만 200원부터 5일선까지 좀 밑으로, 요 밑에까지도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거래대금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뭐 이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래서 여기 오면은 여기서부터 공략, 아니면 내일도 좋은 종목은 세고 셌습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 오늘도 일단은 시가에 2% 급등을 해서, 급등이라는 표현이 뭐 옳은가요? 아니면 신세계푸드가 원래 얌전한 종목이니까 시가에 2% 뛰고 나서 고가는 7% 정도 올랐다가 6%에서 78,700원 6.64%에서 끝났는데요. 얘도 이제 공략은 요 봉의 중간 정도 이렇게 하고 77,000원부터 좀 밑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이제 전 고점 근처예요, 그죠? 전 고점 뚫었기 때문에 한 77,000원 선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얘는 좀 얘도 이제 거래대금까지 빵 터지고 해서 내일도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되, 이거는 주린이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갭이 5일선하고 이렇게 갭이 큰 것들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린이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제와 똑같이 보면 오늘도 LG화학에 많이 들어왔어요. LG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수익이 되실 거고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차분해질 때 5일선에 들어가셔야지, 지금 막 따라 들어가면 또 중간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하고 기간은 좀 파는데 포스코를 갖다 외인들이 오늘 싹 들어와 버렸어요. 보시면 포스코 기간은 쫙 팔았죠. 근데 외인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외인이 세게 들어왔고, 외인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포스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다 제가 대형주들 다 5일선 공략이죠. 5일선 공략했으면 당연히 성공했겠죠. 하나솔루션이 좋아졌습니다. 어저께 댓글에서 어떤 분이,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하나솔루션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려고 하다가, 여쭤보시려고 하다가 아마 지우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솔루션 무지하게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무지하게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한화그룹이 하나그룹의 케미칼하고 첨단 소재, 탄소 소재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쪽은 뭐 계속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솔루션 매우 좋아졌고요. 요 수급이 말해주네요. 수급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제일 세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세게 들어오고 기관도 세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전 기관이 다 들어왔죠, 그죠? 전 기관이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부터 따라 들어도 되겠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뭐 5일선부터 조금 위라도 따라 들어도 되는데, 내일 뭐 갭 상승해서 가면은 그런 건 들어가지 마시고, 하여튼 갭으로 해서 시작하는 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고수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솔루션은 내일부터 투자 대상입니다. 이제 LG전자는 뭐 LG전자와 마그나가 이제 조인벤처 만든 데가 이제 애플한테 자꾸 러브콜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기사가 계속 솔솔 나와요. 어저께 그런 기사 나왔고, 오늘 살짝 한 4, 5%, 3, 4% 상승하다가 살짝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긴 했습니다만은, LG 이제 전자, LG 자동차는 계속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요번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 좋냐면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외국인하고 지금 기관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그죠? 보이시죠? 들어오는데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격을 안 올리면서 모으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팍 폭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첫 1교시에서 보셨다시피 운수 장비 자동차 쪽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부 못 보신 분들은 오늘은 꼭 보셔야 돼요. 종목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보시면은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눴으니까, 자동차 쪽이 지금 컨센서스가 2분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 얘네들이 일단 매집하고 나서 팍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계속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GS가 오늘은 뭐 좀 GS가 이 정도 4% 오르면 굉장히 폭등한 겁니다. 이렇게 얌전한 종목이 폭등을 했어요. 4%라도. 워낙 얌전한 종목이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외인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없던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같이 따라 들어도 되고요. 당연히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
4만 원 좀 깨지면 거기서부터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 깨지면 이것도 요 보면 중간인데다가 본인 저번에 상한선이니까 49,900원 정도 되니까 4만 원 깨지면 거기서부터 주르륵 담으시면 되고요. 요 위에선 담지 마시자고요. 예, 괜히 위에서 담으면 또 물립니다. 또 무조건 위에선 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수급이 좋은 게 사실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펀더멘탈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건희 회장님 그 별세하시고 나서 1년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자녀분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이 두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뭐 생명은 또 생명 나름대로 오르기도 하고 물산은 사실 또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다 저평가돼 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얼마인데요. 그런 저런 연유에서 오르는 거라서 그런 이슈로 한번 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뭐 원래 펀더멘탈 외에는 좀 세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확실하다 싶을 때는 세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펀더멘탈하고는 사실 조금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래서 저는 공략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하수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고 팍팍 먹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도 수급 체크해 봤고요. 요즘 이제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또 여쭤보시는 종목들 제가 좀 분석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오늘도 몇 종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해서 내일 장중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고 하니까 같이 공부해서 또 물리신 분들은 열심히 또 공부하셔가지고 물 타시고 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은 종목인데 좀 떨어졌네 하고 하는 종목들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